안녕하세요,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 챗GPT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와 챗GPT는 우리 삶의 일부로 이미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굉장히 긴 직장 생활 혹은 인류의 역사로 놓고 보면 코로나19와 챗GPT는 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 삶 혹은 직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직생활 하시다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과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 주장을 했었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오고요. 최근에는 양자 물리학 분야로 넘어오는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사고, 믿음, 지식 체계를 다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를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 전환을 만드는 큰 두 가지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챗GPT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예전을 돌이켜 보시면 회식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매일매일 거의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넥스트 밸류라는 책을 2023년도에 말해 낸 바가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쓰는 카드 사용 내역 데이터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건데요. 흥미롭게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직장인들이 보이지 않았던 카드 사용 내역 시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소비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해석과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회식을 거치고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조직에서의 수직적 성공을 굉장히 기원하고 노력했었다라고 하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회식이 없어지고 함께 일하려는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면서 조직에서 수직적으로 성공하려는 성향보다는 내가 내면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의 패턴이 더 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패턴을 성공에서 성장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챗GPT의 등장과 그 영향입니다. 사실 챗GPT가 우리 조직 생활을 바꾸는 사례는 정말로 무수히 많습니다. 일례로 와튼스쿨 MBA 학생들이 챗GPT와 혁신적 아이디어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예상 혹은 예측 가능한 대로 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챗GPT가 사람을 압도했죠. 근데 저희를 조금 더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질적인 우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내는 아이디어인지를 블라인드로 가리고요. 사업가, 비즈니스 교수들,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비즈니스가 조금 더 돈을 더 벌만해 라는 아이디어를 확인했을 때는 상위 10%의 아이디어는 전부 GPT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최근에 GPT 알고리즘이 추론 모델로 더 발전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훨씬 더 가속화할 겁니다. 그러므로 챗 GPT의 등장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인간의 강점이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패턴들과 현상들을 바꿔내는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토록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을 알기 위해서 저는 한국 직장인들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면 2014년부터 2023년도까지 22만 건의 데이터를 분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Before ChatGPT and COVID-19이라 그래서요. BCS라고 정해봤고요. After COVID-19, After ChatGPT 그래서 ACS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AC와 BC 간의 차이점들의 데이터 혹은 사례 관점으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변화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동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인구 감소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2030년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030년에
한국 노동인구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320만 명이 급감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320만 명이 준다는 것을 대학교로 따지면 경기도권까지만 있는 대학교만 있으면 사실상 그 수요를 다 교육하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커다란 감소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버는 인력,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개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 패턴 역시나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부족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더 이상 유연하지 못한 노동구조 혹은 노동시장이 유지되기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꼭 위기감과 이 변화에 대한 상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 데이터와 사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체적인 패턴과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전략들을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인드셋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